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노트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두말할 것도 없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자 최대 수출 기업이죠.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가 흐름이 계속 답답하죠.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은 약 65조 원으로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 수치는 작년 역대 최대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지만 않았다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에도 1분기에 버금가는 매출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축제 분위기와 다르게 싸늘하기만 합니다. 기관은 좋은 리포트는 다 내보내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를 쏟아내고 있고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네요. 주주들로서는 맨날 뉴스에서는 반도체 부족하다, 매출 최대치 예상한다 등 온통 장밋빛 뉴스만 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로막고 있는 위기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주가 언제쯤 돼야 오를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분야라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중공업 등 말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죠.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민감하게 움직이게 하는 핵심 사업군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회사가 반도체 하나만으로 무려 20%에 달하는 수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자 가장 큰 수입원이죠. 우리나라의 경제의 밥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요. 최근 이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 전반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두 번째 위기는 인텔의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도를 받아 위탁 생산하는 사업의 진출로 인한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해 두 가지 정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생각보다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4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형 IT 기업 삼성전자, 구글, 인텔, TSMC 등을 초청해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 최고 경영자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삼성그룹의 반도체 사업부 최시영 사장도 참석했죠. 이 회의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고 엄격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중국은 반도체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의 반도체 사업이 중국에게 추격당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어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고 원하는 대로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는 현대사회의 필수 산업이며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IT 업계, 통신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며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를 넘어 최첨단 무기에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죠. 사실 말이 회의지 거의 기업 총수들 모아놓고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중국과의 사업을 줄이거나 끊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지금까지 미국의 행동들을 보면 대략 짐작은 할 수가 있죠. 미국은 결국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을 미국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연관성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미국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어 미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핵심 장비와 기술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주요 장비들은 미국, 네덜란드 등 외국 업체의 장비를 들여와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비 및 기술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장비 교체나 공장 증설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은 규제에서 예외시켜달라고 건의했으나 아직 별다른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해외 공장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평택 공장이 있고 미국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있죠.
안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에는 더 이상 공장을 늘리거나 증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사드 보복 때문이죠. 그때 중국 내 한국 공장들을 상당히 힘들게 썼으니까요. 이번 반도체 분쟁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중국이 아닌 미국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문제는 나아가 한국과 중국 간 정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서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반도체 수출 통계를 보면 중국의 반도체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무려 40%에 이릅니다. 엄청난 규모죠.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이 VIP 고객이나 다름없는데 삼성전자가 중국을 잘라버리고 미국에 줄 서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 낙관적인 부분으로는 D램 시장의 경우 미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으로의 판로가 막히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D램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약 70% 정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중 22%를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진출을 못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 기업들 말고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던가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시를 봐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나 미중 갈등의 진척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 수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서 멀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수준이 될 것이고 그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미국과의 회의 이후 대만의 TSMC는 즉시 바이든의 요구에 즉답하듯 중국과의 거래를 끊고 중국 난징 공장에 약 3조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주 고객이었던 화웨이와도 거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대만은 확실하게 중국을 등돌리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죠. 사실 대만이 중국에 등돌린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중국 무역 분쟁 때부터였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미국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당장 어떤 조치는 취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결국 방향은 정해져 있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가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파운드리 업체들이 중국 공장들을 줄이거나 투자를 중단하고 당연히 미국 쪽으로 공장이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종합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중국으로의 수출과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 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어떤 식으로 따라가게 될지가 앞으로 주가 향방의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 중 두 번째는 반도체 수익의 핵심 사업인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삼성전자의 주가, 그 중에서도 위탁 생산 사업인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사업의 핵심이자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물론 이 반도체 생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오랫동안 집약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기에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기는 합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전 세계 가장 큰 매출과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는 대만의 TSMC죠. 자세히 이야기드리면 복잡하니 TSMC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보다 아주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TSMC의 기술력을 삼성전자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기업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TSMC가 55.6%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삼성전자는 16.4%, 또 대만의 UMC가 3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압도적인 점유율이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거나 다른 사업군도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은 오로지 위탁 생산에만 올인하는 회사죠. 여기서 잠시 TSMC라는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산업은 고객의 설계에 따라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설계를 위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 생산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이 회사가 위탁 생산을 맡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업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TSMC의 주요 고객은 AMD, 애플 등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TSMC 이 회사는 사운을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로 내걸 만큼 무조건 생산에만 신경 쓰고 고객사의 기술력을 유출시키거나 따라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회사들이 TSMC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에 위험이 없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필요한 만큼 완벽하게 생산에 납품해 주니까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는 직접 설계부터 생산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스마트폰, 가전 등 반도체 외 엄청난 분야의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죠.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의 기술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TSMC와 달리 설계도를 넘겨주기가 조금은 고민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고객의 기술을 도용한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가 기술력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 생산 사업에서는 TSMC를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금액도 삼성전자를 압도합니다. 즉 삼성전자와 기술적 격차를 갈수록 많이 벌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TSMC 두 개의 회사가 1, 2위를 점유한 채로 경쟁하고 있는 이 산업이 바로 반도체 위탁 사업인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강 구조를 흔드는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전 세계 CPU, 즉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의 1위로 알려진 미국의 인텔이죠. 인텔 인사이드라는 로고를 내세우고 펜티엄, 제온 등 CPU와 SSD 드라이브 등 수많은 IT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텔은 CPU 사업 부문 부동의 1위가 점점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컴퓨터의 CPU는 AMD나 엔비디아에서 점점 밀리는 추세고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분야에서는 ARM 등에 밀리고 있죠. 심지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직접 반도체 설계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CPU 시장은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든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사업의 성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텔과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생산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다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셈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의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하도록 하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갖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기에 더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CNBC도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아시아의 생산 공장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TSMC나 삼성전자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뉴스가 있었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생산은 천문학적인 금액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라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인텔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큼 충분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기에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반도체 생산의 후발주자이기에 아직은 TSMC나 삼성전자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아시아 반도체 생산 기업에 점점 위기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죠. 또 지금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인텔 칩셋 제품을 상당 부분 계약을 끊고 자체 생산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이 되겠죠. 당장은 인텔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구체적인 경쟁자가 될 만큼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 계획으로 볼 때 앞으로 3, 4년은 지나야 구체적인 성과나 제품 생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앞서 LG화학의 기업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 예고는 분명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인텔의 추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르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뉴스보다는 주로 안 좋은 뉴스만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좋은 뉴스도 많고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를 현재 갖고 있거나 매수 예정인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이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계속되는 매도를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내는 상황이고, 주가 횡보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로감은 단기간에 주가의 방향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버겁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대만큼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부족으로 매출이 오를 것은 누구나 예측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증축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요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장비인 노광 장비의 경우 외국에서 생산되는 장비인데 주문 후 공급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요되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거대 기업이 된 삼성전자에 투자하기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절대치로 보면 엄청난 수준이기는 하나, 상승률로만 본다면 다른 중소형주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상당히 무겁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분석해 적정 주가를 환산해보면 현재 주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가지 호재를 이미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걱정하거나 보유한 주식을 팔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삼성전자는 지루한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방대한 분야라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주식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